오늘 아침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꿈의 숫자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980년 1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46년 만에 5,000을 찍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올라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더 지켜보자며 관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은 이 랠리에서 수십 퍼센트 수익을 올렸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지 영원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3천이 천장이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4천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증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게임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랠리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시면 아마 잠이 확 깨실 겁니다. 올해 들어 1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는 29%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8% 올랐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15거래일 만에 무려 93% 상승했습니다. 93%요. 1억을 넣었으면 1억 9천이 됐다는 겁니다. 15일 만에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랠리의 주인공은 외국인도 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 우리 동학개미들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2,9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482억 원, 기관은 2,459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고점이다 라며 던질 때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5천 돌파입니다. 개인이 이긴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랠리에 올라탄 사람과 관망만 하던 사람 사이에는 단 15일 만에 20to 90%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코스피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거품 아니야? 곧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듭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을 캐려고 삽을 사러 왔는데 그 삽을 만드는 공장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삽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두 번째 동력은 로봇입니다. 이달 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테슬라만 로봇 만드는 줄 알았는데 현대차도 만듭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걸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기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뭐냐면요, 한국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현상입니다. 같은 실적인데 미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 주가가 더 낮았던 거죠. 이게 드디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랠리를 예측한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증권사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코스피 밴드를 3,900에서 5,200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안타증권도 4,200에서 5,200입니다. 이미 5,000 이상을 예상한 곳들이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 상단을 5,500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요, 2027년 상반기에 7,500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7,500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기관들이 정작 오늘 주식을 팔았습니다. 기관이 2,459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정작 오늘 482억 원을 팔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면 받고 기관이 던지면 또 받았습니다. 2,980억 원어치를요.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37.3%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금이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뚫으면서 이 판단이 맞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현명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제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세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고점 매수 리스크입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속 상승한 뒤에는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개인이 이겼지만 항상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글로벌 변수입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외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기회를 포기하면 평생 기회만 보다가 끝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오늘 한 번에 사지 마시고 2주에 걸쳐 나눠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 몰빵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종목에 집중하세요. 이번 랠리의 주역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러우시면 ETF도 좋은 선택입니다.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반도체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비중 관리입니다. 전 재산의 100%를 국내 주식에 넣지 마세요. 30-40% 정도를 국내 주식에, 나머지는 해외 주식이나 현금으로 분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KB증권은 2027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7,5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5,000인데 1년 반 뒤에 7,500 이라는 거죠. 5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5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코스피는 어디에 있을까요? 7,500? 10,000?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5천일 때 시작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신가요?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에 주목해야 할 숨은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